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5월 19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는데요. 어제 한국 시장의 비와 그리고 주가의 하락이, 시초가 대비 상당히 별로 안 좋은 하락이 오늘의 이 미국 시장을 반영한 것일까요? 네, 미국 시장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랄 수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2년 만에 최고치로 S&P가 빠졌습니다. 다우도 2년 만에 최고치 2020년 6월 이후로 하루 낙폭으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아주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수의 낙폭이 보통이 아닙니다. S&P 500이 무려 4%나 빠지면서 3,923포인트, 다우도 3.57%나 빠지면서 31,490, 나스닥도 거의 신기록 수준이에요. 4.73% 빠지면서 11,418포인트, 러셀 2000 3.69%나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에 의한 실적 훼손에 날아간 상승의 꿈. 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 의한 주식만의 폭락일 것 같았는데 주식만의 폭락이 아니라 주식 폭락이 모든 다른 자산 가격도 흔들어 버리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핵심적인 내용은 인플레의 실체와 만났다라고 핵심적인 이유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실적 악화가 주가 폭락을 가져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실적 악화되면 개별 주식들의 주가가 빠졌는데 왜 이번엔 전부 다냐? 이틀 연속으로 맞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거에서 맞았냐면 소매 업체들로부터 맞았는데요. 자, finbiz.com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finbiz.com 보시면 오른쪽 끝에가 문제예요. 어제 월마트에서 한번 날려줬거든요. 월마트 어제 작살이 나면서 빠졌는데 오늘 또 어마무시하게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의 핵심적인 그 하락을 보여준 것은 그 옆에 타겟이에요. 야, 요 타겟이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여기 얼마가 빠졌냐? 24.93% 빠졌습니다. 자, 월마트 6.79%, 코스트코 12.45%. 네, 이것만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고요. 다른 주식들, 그 밑에 있는 주식들 보면 다 10% 이상 빠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P&G나 이런 것들도 소위 말하는 하이 싱글 수준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쪽에서 맛이 갔어요. 이쪽에서 맛이 가면서 온통 빨간 세상을 만든 거죠. 온통 빨간 세상을 만든 건 저쪽에서 박살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네, 소비주들입니다. 소비주들. 자, 소비주들이 박살이 나서 주식이 박살이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느냐? 타겟 같은 경우 매출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느냐? 비용이 증가해서 순이익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증가로 인해서, 비용은 왜 증가했을까요? 뻔하죠. 물류 비용과 인건비, 이게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것은 소비 유통업체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죠. 빅테크 업체들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존 14만 달러 주던 초봉을 28만 달러 준다는 되게 황당한 뉴스도 예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비용 증가로 인해서 순이익이 꺾였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거 뭐지? 근데 왜 꺾였을까요? 반영을 못 시키는 회사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마트라든가, 어제 우리가 이제 소매 판매 보면 온라인 판매가 늘었다라고 하면서 아마존이 좋았었잖아요. 온라인 판매가 늘어서.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하고 비슷해지는 건 이제 한국하고, 우리는 이제 시장 자체를 잘 안 가잖아요. 요즘 시장은 거의 관광 상품 같아요. 요 건너편에 있는 영천시장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신기해요. 아주 사람들 활력이도 넘치고 재밌어요. 그런 정도 수준이지 거의 안 가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좀 그런 모습이 드러났는데,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소비를 하는 곳들이 실적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이 부분은 핵심이 이거죠. 비싸게 사서 못 비싸게 팔았네. 이게 핵심입니다. 비싸게 사와서 못 비싸게 팔았네. 사실은 물건을 비싸게 사온 게 아니라 비용이 증가한 거죠. 물류 비용이 증가했고 인건비가 증가했는데 그거를 물건값에 반영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우리 한국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물건값에 반영 못 시키는 애들 힘들다라고 하면서 힘들었던 데가 어디입니까? 조선, 지금 건설. 아주 눈탱이 맞았죠.
눈탱이 완전 맞았는데 도대체 언제 이게 가격이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영을 못 시킨 흐름이 이거 큰일 났네. 인플레이션이 되면 기업들 실적이 훼손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연결이 되면서 기업들 주가가 완전 온통 전방위적인 투매에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한 반도체 이럴 거였으면 급등을 어제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어제 5%대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뭐 주식들 뭐 8% 9% 이렇게 올랐잖아요. 떨어질 거면 하루 만에 그렇게 어떻게 기업이 바뀌어요. 근데 놀란 겁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놀란 거. 큰일 났는 걸? 어떡하지?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계속 따지고 보지만, 잠깐 기술주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기술주들의 표준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TSMC죠. TSMC도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TSMC 주가 빠졌다. 그리고 사실은 삼성전자도 일부 설명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주가가 빠졌다. 실적은 어떠냐? 올라간다. 어떻게 해? 실적은 올라갔는데 주가가 빠졌다. 이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전체 시장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올라갔는데 주가가 빠진 거는 그러면 과거에는 실적이 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나? 뭐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최근 코로나 이후로 돈이 많이 풀렸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제자리 찾기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돈이 빠진다고 하니까 높은 멀티플을 주던 걸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시장에서 도대체 몇 배짜리의 멀티플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할 거냐. 근데 이거는 사람 심리에 달려있는 컨센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고무줄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오르거나 과도하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도하게 빠진 것은 결국은 평균 복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레인지가 얼마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F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업 실적 훼손이 나타나자 이거 경기까지 작살나겠는걸?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걸로 연결이 됐죠. 기업 실적 훼손이 이꼬르 경기 하강. 이꼬르는 일본 말인가요? 기업 실적 훼손은 경기 하강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의 이 하락이 나타난 겁니다. 심리지표도 같이 보죠. 심리지표도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낌에는 분위기 보니까 이제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고 있다. 라는 거죠. 9. 네. 아주 극단적인, 계속 말씀드리면 심리지표는 극단점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의미 있는 공포 구간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다 또 하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앙은행의 태도가 바뀐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쳤고요. 이게 이제 몇 가지 변수가 번복이 된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제 인플레이션의 흐름들이 계속 포착이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이렇게 웜업이 된 상태에서 시장을 좀 시작한 부분이 있어요. 어제 영국의 CPI가 나왔는데요. 몇 프로가 나왔냐면 9%가 나왔습니다. 전년비. 세상에. 전년비 물가 인상률이 9%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네. 그리고 보셨다시피 전일 110달러 수준 내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유가. 이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정제유에 대한 휘발유 평균 가격이 나왔는데 지금 갤런당 3.8리터라고 합니다. 갤런당 4.567달러.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인데 이렇게 됐고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연간 가계 부담이 전년 대비로 약 5,000달러 정도 증가를 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000달러면요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 넘죠. 600만 원이 차비로 더 든 거예요. 기름값으로 600만 원을 더 쓰면 다른 데 쓸 600만 원이 어떻게 된다? 날아간다. 서울처럼 컴팩트한 도시들이 별로 없어요. 컴팩트하고 잘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통망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세상에 많지 않죠. 우리는 사실은 전철비만 안 올려주면 교통비를 예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차 타고 다녀야죠. 휘발유 가격 중요하죠.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그걸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 증가는 다른 소비의 감소로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당연히 쉽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소매 판매가 그다음 소비자 관련된 지출이 더 줄겠구나. 그럼 경기는 더 하강하겠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뻔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요소, 변수, 중요한 요소들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고 실제로 드러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CPI의 전년 대비 증가폭이 빵빵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활용 점정은 전일 이제 웜업을 완벽하게 시켜준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의장이 전일 그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연착륙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연착륙 할 수 없는 방법도 많네 라는 생각을 뒤집어서 하게 만들어 주셨죠. 시간이 지나서 하고 했던 말을 듣고 보니, 자, 다시 한번 어제 했던 얘기, 중요한 얘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버전인 김성수 애널의 버전으로 볼게요.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의지를 의심하지 말 것. 필요시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보다 높게 올리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 자,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설득력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연준은 계속해서 밀어붙일 생각이다. 3, 6, 7 연속 50bp 인상 가능성이 높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도 불사하지 않겠다. 갑자기 원래 비둘기셨는데 비둘기 어른이셨던 파월 어른이 돌연 매파로 확연히 바뀐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분위기 보니까 인플레이션 심하고 연준도 불사하겠음 뭐 이런 거 보니까 경기를 훼손시켜서라도 금리 인상하겠네. 그러면 어떡하지? 투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오늘 나타난 현상들은 뭐냐면, 주식에 의해서 먼저 시장이 빠졌고, 그리고 주식이 빠지면서 경기 훼손에 대한 생각도 같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도 대부분 다 별로 안 좋았어요. 심지어 곡물 가격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곡물까지 빠졌다는 건 오늘 그 심리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매 심리의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들어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향성이 딱 맞게 떨어진 적이 최근에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주식 가격도 같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랬었는데, 오늘은 딱 방향성이 하나입니다. 경기가 하강할 것 같다. 자, 미국 소매 가격 3.67%나 빠졌습니다. 미국 옥수수 가격 2.18% 빠졌고, 대두 가격도 0.83% 빠졌습니다. 알루미늄 가격 1.78% 빠졌고요. 니켈 가격이 0.86% 빠진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도 1.84%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빠졌어요. 다. 당연히 뭐 비트코인은 이럴 때 쪽을 못 쓰는 상황이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쪽을 못 쓰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뭐 경기 침체보다 금리가 저는 더 무서운 것 같고요.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5% 빠졌습니다. 비트코인도. 자, 그러니까 반면에 그럼 채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 침체의 한 방향이 오늘 시장에 작동했다. 그 예상이, 시장의 컨센이 그렇게 형성되었다. 그래서 채권은 어떻게 됐느냐? 채권은 올랐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전일 2.995%고, 그 파월 발언을 보니까 이 형 진짜 금리 세게 올리겠네라고 해서 약화됐었어요. 3%대까지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졌는데, 오늘 어땠느냐? 10년물 2.884. 10pp가 훨씬 넘게 빠졌습니다. 반대로, 어제와는 반대로. 2년물 어제 2.71에서 2.66으로 빠졌고, 30년물은 3.19에서 3.07로 이것도 10bp 이상 빠졌고, 5년물도 2.96에서 2.88로 큰 폭으로 빠진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자,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 경기가 나쁘고 부정적일 때는 달러보다, 최근엔 안 그랬지만 달러보다 더 강세인 통화가 하나 있죠. 뭐였을까요? 엔화. 네, 오늘 엔화 강세였습니다. 129였죠. 기억하시죠? 128.36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엔이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반면에 유로 대비로는 어떠느냐? 유로는 앞서 말씀 보셨습니다만 그 영국의 CPI가 9% 증가했고요. 유로존도 7.4%나 CPI가 나왔습니다. 올라서. 이러니까 이건 미국보다 더한 거야, 지금. 그냥 여기는 아예 그냥 경기 침체 시작 분위기예요. 유로는. 그러니까 유로가 오르지 못합니다. 유로가 제일 약세였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 그다음이 달러, 그다음 유로였는데요. 유로는 1.046, 달러 지수는 103.90으로 어제보다, 그래서 얘네는 뭐 조금 더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강세가 아니다. 라는 건 엔화 대비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달러 원도 1275원, 위안화는 6.779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정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타겟 실적 나온 얘기들을 보면 TV와 같은 임의 소비재 상품의 판매량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드디어 돈을 사람들이 안 쓰기 시작하는구나. 아, 그리고 휘발유에 다 뺏겼구나. 이런 것들을 소매 판매의 흐름에서 확인이 되었다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고, 전방위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한 투매, 그러면서 공포지수는 극점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래서 모두가 공포에 덜덜덜 떨고 있는, 자, 공포와 투매의 하이라이트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유가도 떨어졌어요. 유가도 아까 떨어진, 전방위적으로 다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유가도 떨어지는데 106이고요. 물론 유가 떨어진 데는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 제재를 일부 푼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업체와 그 베네수엘라의 거래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게 유가도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 거고요. 반도체 지수가 어제 올랐던 거 이상으로 빠졌습니다. 5.17% 빠졌고, 빅테크 기업들이 좀 미쳤는데요. 애플 5.6 빠졌고, 아마존은 온라인 판매 좋다면서 7.16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4.5, 알파벳 3.9, 메타 5.1, 테슬라 6.8% 빠지면서 70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반도체 주식들 어마무시하게 빠졌는데요. 자, 애플 주식들 한번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죠. 애플이 앞에 그 아침에 이제 급하게 하는 거라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네, 시간 없는 상태에서 분석을 하려니까. 최근 주당 순이익이, 분기별 주당 순이익이 보면 1.52, 2.1, 1.24, 1.3입니다. 얘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4분기 실적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그다음 뭐죠? 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기 때문에 9월, 작년엔 10월에 했습니다만, 당연히 4, 4분기 실적이 가장 좋고, 그다음 1분기, 2분기 실적은 좀 꺾이죠. 2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SE를 그때 낸 건데, 그게 지금 조달이 좀 안 돼서 올해 2분기 상황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죠. 전년 대비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주당 순이익이 얼마가 되냐면 4.6, 4.6, 5.6, 7입니다. 약 7달러 정도 돼요. 약 7달러 정도 되는데, 현재 주가가 오늘 많이 8달러가 빠지면서 140이에요. 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2, 3, 4, 5, 5.5, 6, 6이다, 6. 죄송합니다. 7이 아니네요. 큰 실수를 했네. 2.5, 4.6, 4.6, 5, 6. 네, 6이 됩니다. 6달러. 자, 그러면 140달러면 얼마입니까? 진짜 좀 러프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바로 보고 분석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20배가 넘죠. 네. 예. 23배, 23점 몇 배, 24배는 안 되고 23점 몇 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지금 최근 1년간의 23배인데, 얘네는 또 저걸 잘하지 않습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프리미엄을 줘야 되고요. 세계 1등 기업과 압도적인 점유율과 브랜드 가치 등을 통해서 약간 프리미엄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맞죠. 그렇죠? 장기적인 우상향입니다. 근데 21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우상향 반영하지 않는 게, 22년도에는 않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1년도에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상승에 따른 프리미엄 가치는 조금 덜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 23배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어떨 것인가? 아주 싼가요? 싸진 않죠. 싸진 않아요. 싸진 않은데 23배 정도면 환산시킨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환산 수익률은 4%가 되죠. 환산 수익률은 애플의 연환산 수익률은 4%가 됩니다.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약 4%가 되는데, 4%면은 10년 국채 금리가 아직까지 3% 정도 수준이니까, 그리고 회사채 금리 기준으로 보면 4%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와 주가 수익률이 지금 이분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애플 기준으로 보면. 그쵸? 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비싸다고 봐야 될까요? 싸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거를 비싸게 볼 거냐 싸게 볼 거냐 아니면 적당하다고 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이거죠. 기업들의 실적이 우상향성이 유지되거나 커진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시장 컨센이 형성될 때까지 시장 약간 이 심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애플 23배? 애플 23배면 너무 비싸지도 너무 싸지도 않은,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가격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금리가 반대로 앞서 기업 실적 상승 속도는 프리미엄 요인이지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건 디스카운트 할인 요인입니다. 할인 요인. 그래서 예를 들어 회사채 기준금리가 뭐 7%, 6%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의 4%가 되게 별거 아닌 걸로 보이면서 채권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되게 방향성을 잡겠죠.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2분 정도의 상황이고, 그러면 이때에서는 기업의 실적 상황과 그 금리에 올라가는 상황들이 서로 시소 경기를 하는 그 상황에 왔다. 그래서 작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연초까지 보아왔던 미국 증시의 높은 가격 부분은 이제 상쇄되었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는 크게 틀린 분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시장 전일 먼저 좀 빠졌으니까요. 네, 한국 시장 특유의 둔탁함 기대해 봅니다. 둔탁할 가능성은 충분하죠. 왜냐하면 한국 기업 1분기 기업 실적을 보니까요. 한국은 주가가 여기서 뭐 크게 밀려야 된다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19일 정치학도 TV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는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